지금 이곳 인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비라고 합니다. 인도 챈나이에서 태어나고 자라 한국 기업 삼성전자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것은 저의 목소리를 전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에요. 저는 제 이름을 밝힐 수 없어요.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제 일자리뿐만 아니라 저의 삶 전체를 위협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익명으로 사연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익명성은 제 안전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호막이기 때문인데요.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은 그야말로 절망적입니다. 파업이 일어나고 있는 공장에서는 모든 것이 위태롭고 저와 같은 사람들은 더 이상 일터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이곳에서 철수한다면 저는 가족을 부양할 방법을 잃게 됩니다.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제 이야기가 밝혀질까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그래도 진실을 한국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쓰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무리한 요구 조건을 제시하는 노조들과 뒷배경 때문입니다. 이곳 현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한국에 알리지 않으면 저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해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메일을 통해 한국 분들에게 이 절박한 상황을 알리기로 마음먹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이 사연을 제보하는 것이 저와 제 가족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파업에 대한 저의 입장은 매우 복잡합니다. 맨 처음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저 역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파업이 이렇게까지 폭력적이고 과격하게 변질될 줄은 몰랐어요. 노조들의 요구는 임금 인상과 근무 조건 개선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극단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공장 입구를 막고 출근을 방해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까지 벌이고 있어요. 저는 파업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신자 취급하며 동료들이 차가운 시선에 마음이 매우 괴롭습니다. 그들이 저를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벌레 같은 존재로 취급하고 있으니까요. 저 역시 하루하루 공장으로 출근하는 길이 매우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국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에 입사하기 전 여러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매일 생존을 위한 고군분투를 이어갔어요. 그중 한 회사에서는 전자부품을 조립하는 일을 했는데요. 그곳의 월급은 1만 루피로 약 15만 원 정도로 가족을 부양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어요. 생활비와 전기세 식료품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늘 부족한 돈을 쪼개 쓰며 살아야 했어요. 부모님의 병원비가 나갈 때면 저희 가족은 한 달 내내 고통 속에서 지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때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리대금 업자에게 돈을 빌린 적도 있었어요. 그 이후로는 빚을 갚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지만 빚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어요. 근무 환경도 열악했습니다. 공장 내부는 제대로 환기가 되지 않아 먼지와 고온다습한 공기 속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한여름에는 온도가 40도를 넘기기 일쑤였고 창문도 없는 공장은 마치 사우나 같았어요. 에어컨이 없었기 때문에 직원들은 종종 열사병에 걸리거나 탈진하기도 했어요. 작업 중 안전장비는 지급되지 않았고 낡은 기계들은 언제 고장 회사는 그 사고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고 동료는 결국 일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일 12시간 이상 일을 했어요.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은 전혀 받지 못했고 힘들다고 말할 여유조차 없었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긴 시간들도 삼성에 입사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처음 입사했을 때 받았던 월급은 3만 루피, 약 45만 원으로 이전에 받던 금액의 3배에 가까웠어요. 그 돈으로 저는 아버지의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었고 빚을 갚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 동생의 학비도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동생은 꿈에 그리던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매달 정확하게 지급되는 월급은 저와 가족에게 경제적인 안정감을 주었고 덕분에 우리는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특히 연말에 받았던 성과 보너스는 저와 같은 노동자들에게는 큰 힘이었어요.
한 해 동안 일한 대가로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었고 그 보너스로 부모님께 작은 선물을 해드리거나 가족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삼성전자의 근무 환경도 매우 좋았습니다. 공장은 최신 설비로 잘 갖추어져 있었고 작업장은 환기가 잘 되었으며 항상 쾌적한 온도가 유지되어 작업하기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에어컨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직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와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어 더운 날에도 시원한 물을 마시며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안전장비는 확실하게 지급되었으며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도 받았습니다.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에도 현장 수리팀이 곧바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덕분에 고장난 기계로 인해 늦게 잔업을 하거나 퇴근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삼성에서 일하면서 한 번도 근로자들을 무시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고 작업 환경의 위험 때문에 사고가 난 적도 없었습니다. 복지 혜택도 정말 좋았어요. 삼성에 소속되면 근로자 모두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병원에 갈 때 큰 비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 역시 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아버지의 병원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어요. 또한 매년 20일 이상의 유급 휴가가 주어졌고 직원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이 제공되었어요. 한 번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에서 리더십 교육을 받았는데 이를 통해 저는 친분이 없는 동료들과도 교류할 수 있었고 생산 라인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도 있었어요. 삼성 덕분에 저는 항상 꿈꿔왔던 안정적인 삶을 이룰 수 있었죠. 삼성전자는 단지 월급을 주는 곳이 아니라 저와 제 가족의 미래를 만들어주는 회사였어요. 좋은 회사를 다니는 덕분에 저는 더 이상 경제적인 불안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고 제 삶은 너무나 행복했으며 성격도 긍정적으로 변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한 직장 생활이 어느 순간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동료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삼성전자의 임금 인상과 근무 조건 개선을 요구하면서 파업이 시작되었어요. 그들이 요구한 주된 사항은 현행월 3만 5천 루피 약 56만 원에서 3년간 7만 1천 루피인 약 113만 원으로 임금을 2배로 인상하는 것이었어요. 삼성전자 공장의 평균 임금이 이미 첸나이 지역의 공장 노동자 평균보다 2배 높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우 높은 추가 인상 금액을 요구했어요. 또한 주 6일 근무를 주 5일로 단축하고 하루 근무 시간도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여달라고 요구했어요. 이는 사실상 주 35시간 근무로 본사가 있는 한국보다 적은 시간을 일하게 되는 조건이었어요. 물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실질 임금은 더 높아지게 되겠죠. 저는 처음엔 적당한 임금 협상 요구가 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점차 그들의 요구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현실적으로 봐도 이 정도의 임금 인상과 근무 시간 단축은 회사에 너무 큰 부담을 줄 것이 분명해 보였어요. 더구나 그들은 고용승계제도 요구했습니다. 이는 직원이 사망하면 그 가족이 대신 고용되는 제도로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는 취지였지만 사실상 직장 세습과 다름없다는 논란이 있었어요. 게다가 직원 자녀의 사립학교 학비를 연간 5만 루피까지 지원해달라는 요구까지 제시되었어요. 아무리 봐도 제가 생각하기에 회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선 무리한 요구였어요. 만약 이런 요구들이 전부 받아들여진다면 분명 공장의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것 같았습니다. 동료들의 불만은 이해하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조건을 내걸며 회사에 압박을 가하는 방식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노조는 처음에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시위를 시작했어요. 그들은 공장 입구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임금 인상과 근무 조건 개선을 요구했어요. 저 역시 그들이 하는 말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나 시위는 어느샌가 과격해졌어요. 하루는 출근하던 중 공장 입구를 완전히 가로막고 있는 시위대와 마주쳤어요. 그들은 피켓을 든 채로 함께 싸우자 우리들을 위한 투쟁이다 라고 외치며 출근하려는 동료들을 막아서면서 파업에 동참하자며 압박을 했어요. 저는 그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더 이상 공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고
하루치 임금을 잃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시위는 더욱 폭력적으로 변했어요. 시위대는 공장 출입구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출근을 시도하는 직원들에게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일부 시위대는 막대기를 들고 다니며 공장으로 들어가려는 동료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위협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한 번은 동료가 출근을 시도하다가 시위대에게 둘러싸여 욕설을 듣고 넘어지기도 했어요.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어요. 시위는 이제 단순한 요구를 넘어섰고 폭력적이고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시위대는 매일같이 우리를 생존을 위한 싸움이다라고 외치며 회사와 타협하지 않고 점점 더 무리한 요구를 이어갔어요. 동료들 간에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었고 그들에 대한 협박과 따돌림이 시작되었어요. 저 역시 출근을 계속하려 했지만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온갖 방법을 동원해 고립을 시켰어요. 그들은 원래 요구했던 합리적인 조건은 완전히 지워버리고 이제는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요구와 폭력적인 행동만으로 회사를 공격하고 압박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파업이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파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확대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수십 명이었던 시위대가 수백 명으로 불어나면서 공장 입구에 텐트를 설치하고 장기 농성을 시작했어요. 경찰이 투입되었지만 시위대는 물러서지 않았고 출근하는 직원을 막고 물리적 충돌이 잇따랐어요. 공장 주변에는 날마다 소란이 계속되었고 회사 측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며 노워크 노페이 원칙을 고수했지만 그럴수록 성난 노조의 파업은 더욱 과격해졌어요. 요구 조건도 더 확대를 해서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밀었어요. 인도 노동조합센터의 지원을 받는 SILWU 노조는 사측에 세 가지 핵심 요구를 내걸며 무기한 파업을 선언했어요. 첫째, 새 노조의 공식 인정. 둘째, 단체 교섭 허용. 셋째, 경쟁 노조 거부였어요. 이와 함께 월 25,000 루피 약 39만 원의 임금을 3년간 50% 인상할 것을 요구했어요. 파업이 길어지면서 공장 안팎의 분위기는 더욱 거칠어졌어요. 출근을 하지 않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압박은 극에 달했고 저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엄청난 심리적 위협을 받기 시작했어요. 매일 출근할 때마다 시위대는 저를 향해 적대적인 구호를 외쳤고 배신자라는 말이 귀에 박혔어요. 공장 안에서도 제가 파업에 참여하지 않자 동료들은 대놓고 저를 무시하거나 괴롭혔어요. 저는 심리적으로 고립된 느낌을 받으며 불안했고 언제 그들이 무자비한 방법으로 저를 괴롭힐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가슴이 울렁거렸어요. 어느 날 출근하는 저를 막아서며 한 동료가 너 우리를 배신하면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줄까 하며 위협을 했어요. 저는 점점 더 불안했고 파업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매일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파업이 계속되면서 공장 안팎에는 삼성이 첸나이에서 철수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설마 했어요. 이렇게 큰 회사가 파업 좀 한다고 회사를 철수한다니. 그냥 지나가는 뜬구름 없는 소문으로 듣고 흘려버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문은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들려왔어요. 설마 했던 소문이 정말로 그렇게 되면 어쩌지라는 생각으로 바뀌었고 하루하루 파업이 이어질수록 마음속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어요. 만약 삼성이 정말로 철수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그때부터 숨이 가빠지며 답답해서 견딜 수 없었어요. 주변 동료들 역시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제가 볼 때 일부 동료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행동을 했지만 역시 속마음은 저와 같았습니다. 그들 또한 실직의 위기가 현실이 될까 두려워하고 있었죠. 삼성이 첸나이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나라로 이전한다면 우리는 모두 한순간에 실업자가 돼버는 겁니다. 삼성이 인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정말로 공장 철수가 현실이 된다면 지역 경제에도 엄청난 타격이 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죠. 공장 철수라는 초강력 소문의 불안감은 매일 저를 짓눌렀어요. 저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운명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커져만 갔어요. 저와 제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더 이상 파업에 무관심할 수가 없었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문이 닫혀 있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공장 주변에 있는 텅 빈 도로를 볼 때마다 이곳이 공장 폐쇄 후의 미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끼리 수군대는 소문은 불안감을 더욱 부채질했어요. 삼성이 터키로 공장을 옮긴다는 이야기가 있어라며 누군가가 내뱉는 말들이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압박감을 주며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불면증도 심했습니다. 파업이 계속될수록 이 소문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감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이제는 파업이 길어지며 동료들의 적대감이 눈에 띄게 커졌어요. 공장 안에 들어설 때마다 그들의 시선은 제 등을 뚫고 들어오는 듯했고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그들 사이에 던져진 살기 어린 눈초리가 저를 심하게 압박했어요. 두려움이 커지자 동료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위협처럼 다가왔습니다. 한 번은 교대 후 홀로 남았을 때 뒤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은밀한 웃음소리가 저를 얼어붙게 했어요. 혹시 나를 몰래 폭행하려고 하나라는 생각에 머릿속은 아찔해졌고 그 순간의 침묵은 너무나 소름 끼치게 무서웠습니다. 두려움은 공장 밖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혼자서 걷고 있을 때면 뒤에서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에 온몸이 마비가 되는 것 같이 몸이 굳어버린 적도 있었어요. 동료들의 적대감이 내 뒤를 따라다니는 듯 등 뒤로 살기가 품어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들의 침묵과 무언의 압박이 저를 끝없이 괴롭혔으며 언제 그들이 폭발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저를 사로잡아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트라우마 공포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현재도 매일매일이 불안 속에서 흘러가고 있어요. 파업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그로 인해 언제 공장이 문을 닫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만약 삼성이 인도를 떠나면 저와 제 가족은 실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더 이상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삼성전자는 저희 지역과 제 삶에 많은 혜택을 주었지만 이상하게 사람들은 자꾸만 그 일자리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삼성전자는 안정된 일자리와 높은 수준의 임금 복지 혜택을 통해 제 가족과 저의 삶을 바꿔놓았어요. 하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파업은 삼성의 고마움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분노와 무리한 요구만 남았습니다. 물론 더 나은 조건을 바라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공장 이전이라는 불안으로 이어져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파업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최악의 경우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철수할 가능성에 대한 소문도 더 이상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제발 이 사태가 평화롭게 그리고 빠르게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의 삶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갈등이 길어져서는 안 됩니다. 삼성이 떠나지 않고 이 파업이 무사히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전히 공장에 출근하지만 매일이 불안합니다. 언제 공장이 문을 닫을지, 언제 제가 일자리를 잃을지 모릅니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동료들은 계속해서 재개 파업에 참여하라고 압박하지만 저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 가족을 위해, 제 미래를 위해 저는 이 파업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공장이 계속 운영될지 삼성전자가 인도를 떠나지 않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이야기를 한국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불안감을 한국에서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우리 공장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저와 제 동료들은 매일 불안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사연을 전하는 이유는 저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우리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의 하소연을 들어주신 한국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